자, 오늘은 중력입니다. 챕터 13 중력입니다. 그래비테이션입니다. 자, 그래비테이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다루었죠? 자, 이 그래비테이션은요, 뉴턴이 가정한 것부터 출발을 하죠. 뉴턴이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논문이죠. 자신의 주장을 써놓은 일종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프린키피아에서 이 중력에 관한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어떻게 다루었냐면, 행성들 간에 작용하는 힘은 중심의 거리 제곱과 관련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어느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바로 이 두 물체 간의 거리 제곱과 관련되어진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행성들 사이의 움직임을 가지고 관찰을 하면서 주장을 한 거예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나진다 라고 중력 법칙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뉴턴이 말하는 중력 법칙입니다. Law of Gravitation입니다. 뉴턴이 주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훗날 이거를 후대에 이제 증명을 했죠. 증명을 하는 과정에 모순점이 또 나타나기도 했어요. 수성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천체라면은 이 법칙이 또 설명이 안 되기도 해요. 그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으로 다시 해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거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중력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걸로 거의 통용이 돼요. 이걸로 통용이 되지 않는 것들은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이론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중력 법칙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건을 봅시다. 두 물체가 있어요. 이게 M1이고요. M2라고 해보세요. M1과 M2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두 개가 있어요. 서로 R만큼 떨어진 상태로 있어요. 이때 떨어진 거리는요, 항상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입니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잡아당겨요. 즉 M2가 M1을 잡아당긴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잡아당겨요. 어느 쪽으로 잡아당길까요? 자신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깁니다. 딱 이 잡아당기는 방향을 쭉 연장시켜 놨을 때 어느 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느냐?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되셨어요? 그러면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이건 방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용한 힘, 이거 벡터입니다. 벡터예요. 그럼 여기서 벡터를 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R 벡터, 이 방향, 떨어진 거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 R 단위 벡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F 벡터는 G, R 제곱, M1, M2, R 벡터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라는 거. 만약에 표면에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라고 한다면 두 물체가 붙어 있어요. 그럼 R이 0이니까 떨어진 거리가 0이니까 F 값은 0 나와야 되죠. 잡아당기는 값이 0. 잡아당기는 값이 0이라면 이거 떨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안 떨어져요. 왜요? 아직 중심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표면에서부터 표면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고 어느 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자신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럼 M2가 M1을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M1도 다시 또 M2를 잡아당기겠죠. 어느 쪽으로요? 자신의 중심 방향으로요. 마찬가지로 잡아당긴다고요? 어느 쪽으로요? 중심 방향으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잡아당기는 겁니까? 자기의 중심 방향에 올 때까지 잡아당기는 겁니다. 자, 이게 뉴턴의 중력 법칙입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물체가 하나가 있는데, M1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한 힘이 여러 개예요. 1번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작용한 힘이 여러 개예요. 이게 뭐 F1, 이게 F2, F3, F4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요. 모든 힘을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게 알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첩 원리입니다. 중력에 관한 중첩 원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또 다른 천체가 있어가지고 M1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도 다른 천체가 있어서 M1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도 또 다른 천체에 있어서 M1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여기도 또 다른 물체에 있어서 M1을 이쪽으로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서로 잡아당기니까 분명히 중력 법칙을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각의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은요, 핫팩터 해주면 되죠? 따라서 이때 1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모든 힘을 다 더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F 1번 물체에 3번이 잡아당기는 힘. 이게 1번 물체고 2번 물체 3, 4, 5 이렇게 순서를 매긴 거예요. 잡아당기는 힘. 그 다음 F 1번 물체를 4번이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해서 F 1번 물체를 M번이 잡아당기는 힘. 자, 이거를 다 벡터적으로 더해주면은 알짜 벡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수학적으로 쓰면요. 시그마 i는 2부터죠. 2부터 n까지 f 1번 물체 그 다음에 i 벡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n개까지죠. 만약에 무수히 많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리미트 n을 극한으로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은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요. 인테그랄 적분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df 1번 물체에 작용하는 힘 요거.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f 모든 힘을 다 적분해 준 거예요. 더해 준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러면 물체는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상에서 자신의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표면에서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어떻게 될까?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아직 지구 중심까지 도달을 안 했으니까 분명히 잡아당기는 힘 존재하지요. 지구가 있어요. 이 표면 근처에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표면 근처에 있으면 아직 지구 중심에 도달을 하지 않았으니까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 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가 지구 표면 근처에 있을 때 이 물체를 딱 잡고 있다, 손으로 잡고 있다 놓으면은 얘는 자유낙하예요. 프리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낙하 할 때의 가속도가 있죠. 자유낙하 할 때의 가속도로 얘는 떨어질 거예요. 또 하나, 얘가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잡아당기니까. 중력에 의한 가속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는 뉴턴 법칙에서 F는 뭘 배웠어요? mg 배웠죠?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죠.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질량 m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그냥 가속도인데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h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h 값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 값이 뭐하고 같아요? 뉴턴 제2법칙? 힘.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요거 자체가. 그럼 요거랑 갖다 놓으면 되죠. 그러면 m, g, 거리는 r 제곱 떨어진 거고요. m, a, g가
G, 거리 R제곱 떨어진 거고요. M이고 하나의 질량은 지구 질량 라지 M으로 바꿔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건 없어지니까. Gravitational Acceleration은 그래서 G, R제곱 M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mg가 바로 뭐예요? 입자의 무게였죠. 무게. Free fall acceleration은 요거란 말이에요. 중력가속도. 떨어질 때 중력가속도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표면에서의 중력이에요. 자, 질량이 m인 균일한 지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구의 밀도는 균일하지가 않지만 질량 m인 가진 지구가 균일한 지구라고 해봅시다.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로 할까요?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했지요? 지구 표면으로부터 지구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했어요. 스몰 r. 자,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지구 중심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요거를 스몰 r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중력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G, 떨어진 거리의 제곱, 물체의 질량, 지구 질량. 요거 물체의 질량, 지구 질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 잡고 있던 물체를 딱 놔요. 그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요. 왜요?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력이 바로 F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떨어질 때 갖게 되는 그 가속도를 갖다가 Gravitational Acceleration,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h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떨어질 때의 힘, 그 힘은 질량에다가 중력에 의한 가속도 이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랑 이제 같다고 나오세요. 그러면 M, A, G는 G, 그 다음에 스몰 m, 라지 m, R 제곱이에요. 야, 그럼 요거 없어지죠. 따라서 A, Gravitational Acceleration은요, 어떻게 나와요? G, R 제곱, 라지 m이에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을까요?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중력 가속도가 Gravitational Acceleration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거리에 따라서. 됐습니까? 멀어지면은 거리가 멀어지니까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R값이 줄어드니까 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체가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고요. 물체가 있을 때 지구 반지름에 비해서 이 물체가 떨어진 실제 길이, 요거를 R'이라고 해볼게요. 실제 길이가 무지하게 작다면 이 길이는 무시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요거는 R 더하기 R'과 거의 근사한 값이거든요. 자, 6,400km. 6,400km에서 떨어진 거리 1m 떨어졌다고 쳐봅시다. 1m. 1m를 6,400km에다 더해봤자 거의 6,400km예요. 거의 무시한단 말이에요. 떨어진 거리 1m 뭐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거리에서 이 간격,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요 간격은 무시하고 그냥 지구로부터의 반지름 요 값으로 계산을 해도 무방한 거였던 겁니다. 거리 자체를 무시하니까요. 다시 한번요. 자, 이 값은 acceleration, 요거 gravitational acceleration은 중력 가속도 값은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구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하고 상수값 변하지 않으니까 일정한데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지구의 반경에 비해서 떨어진 거리가 작을 때는 그 간격은 무시하는 거고. 자, 그럼 요거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지구의 밀도를 균일하게, 즉 질량 m이 일정하다. 지구의 질량이 위치에 따라서 균일하게 돼 있다. 밀도가 균일하게 돼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거리가 r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구가 구형이어야 돼요. 원. 근데 실제로 지구는 구형이 아니죠. 타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원, 극단적으로 그리면 타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여기에서 중심이고요. 물체가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죠. 이게 R1, R2라면 이거 R1과 R2는 달라요. 타원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적도 지방이냐 극지방이냐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비테이션 엑셀레이션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그럼 어디가 커지겠습니까? 요게 작으니까 극지방이 더 크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가 뭐예요? 회전하고 있죠. 자, 회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또 골치 아파집니다. 회전하면 뭐가 생겨요? 가속도 생기죠. 회전에 의한 가속도. 부심 가속도 생기죠. 그럼 지구 표면 근처에서 얘가 돌아요. 돌면 이제 뭐가 생기죠?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이 놈이 이제 돌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죠. 그렇죠? 자전을 하면서 이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렇게 자전을 해요. 돌아요. 반지름 얼마로 할까요? 라지알로 할게요. 라지알, 지구 반경 라지알. 지구 표면에 놓인 물체가 돌아요. 지구 자전 때문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죠? 중력 있죠? 뭐 있어요? 중력. 바로 뭐예요? 질량 m, 그 다음에 Gravitation Acceleration mg, a의 g 이렇게 할게요. 이 g 값이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g로 표현 안 한 거예요. 지금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무게 있죠? 무게. 떠받치는 힘. 무게. 그게 바로 뭐예요? Fn이에요. Fn. 위쪽 방향이죠? 떠받치는 힘. 자, 이 무게는 어떻게 표현돼요? Fn은 바로 무게 W니까 이게 mg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있어요? 돌면은 구심가속도 생기죠. 어느 쪽으로? 안쪽 방향으로 생기죠. 이 원운동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전체의 힘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안쪽 방향, 위쪽을 지금 이쪽 방향이 y축 값이니까 플러스죠. 위쪽 방향 빼기 아래쪽 방향 했을 때 남아도는 순수한 방향이 아래쪽. 구심가속도, 순수한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게 MAR, 구심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쓰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쪽 방향의 힘 FN 플러스죠. 아래쪽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MA 중력 Gravitational Acceleration입니다. 요거 했을 때 알짜 힘인데 알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구심력 MAR이요. 구심력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R이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 원운동 할 때 AR은 뭐였습니까? 오메가 제곱 R이었죠.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있으면 FN은 mg였으니까 요거는 mg였으니까 FN은 mg였으니까 mg 빼기 mag는 요거 m r 오메가 제곱 r인데 어느 쪽이에요? 이쪽 아래쪽 방향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r인데 거리가 얼마예요? 반지름 라지알. 요거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넘기면 무게는 바로 뭐냐? mg에다가 빼기 m 오메가 제곱 r이다. 요거 ag요.